네, 들으신 것처럼 다음 주부터는 완화된 거리두기 방침이 시행됩니다.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이 마지막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다시 일상 회복으로 접어들 수 있을지 현재 코로나19 상황 진단과 전망,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거리두기 조정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일단 좀 자세한 내용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사적 모임 인원은 10명까지 그리고 영업 시간은 자정까지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이거는 4일부터 2주간 적용이 되고 그러면 17일까지 적용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영화관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뭐 24시까지는 영화가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럴 경우에도 새벽 2시 전에는 영화가 끝나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행사나 집회의 경우에는 이거는 그대로 이제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299인까지 이제 모일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종교 활동의 경우에 정규 종교 활동이 이 전체 수용 인원의 이제 70%까지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보셨듯이 이러한 내용으로 일단 이제 2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라든가 의료기관의 부담이 이제 좀 감경이 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거리두기와 관련된 그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이제 하고 있어서 예. 여러모로 이게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는 그러한 어떤 큰 방향에서는 그러한 방향이 유지되고 있는 어떤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평론가께서 하신 말씀만 들어봐도 완화된 방향으로 큰 틀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가 28만 명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확실히 볼 수 있는지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조정안 적절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 수를 봤을 때는 최근 일주일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한 31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일주 전에 비해서 한 88%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리두기 완화세가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가. 오늘 중대본 발표에서는 한 10 내지 20%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예. 지금 감소세 속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거리두기 완화가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의문이 될 수가 있겠고 확산세가 여전히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매주 단위로 88%씩 수준으로 감소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2주 후에는 거의 평균 24만 명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겠고 그렇게 되면은 누적 확진자 수도 이제 상당 부분 많은 확진자가 나올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소아청소년의 23%가 18세 이하가 지금 23% 확진자를 차지하고 있고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지금 확진자의 한 2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은 상태에서 소아청소년의 감염 증가 또 어르신들의 감염 증가가 좀 걱정이 되고 지금 이렇게 30만 명 수준이 계속 2주 동안 유지된다고 봤을 때 과연 우리 의료 대응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도 지금 우리가 중환자 병상 점유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산모라든지 투석이 필요하신 분이라든지 예. 또 어린아이들이 밤에 또 응급실을 갈 때 가까운 거리에 신속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더 우리가 확진자 수가 좀 적은 상태에서 조금 완화를 해나갔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예. 긴장을 완전히 놓을 시점은 아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좀 눈길이 갔는데요.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중대본 회의 횟수도 앞으로 좀 줄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냥 듣기에는 이제 중대본 회의 횟수를 줄인다고 하니까 좀 이제 뭐 일을 덜 하는 거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김부겸 총리하고 방역당국 정부의 설명은 이제 그런 취지는 아니고 지금 이제 재택 치료자가 상당히 크게 이제 좀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 공무원들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전면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중대본 회의를 할 때마다 사실 이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되는 지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달이 돼야 되고 그걸 숙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에 3번씩 하는 중대본 회의를 2번만 하겠다. 그래서 이 중대본 회의에서 새로운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들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이제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런 지침들이 지자체 수준에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역점을 둬야 된다라는 판단으로 이제 횟수를 줄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현장에서 이러한 지침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제 힘을 쓰겠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떤 내용들을 많이 논의를 했어야 되는 과정인 것인데 앞서도 봤듯이 이제는 어느 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면적으로 이제 푸는 방향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은 어쨌든 정책을 이제 실시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디로 가겠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것을 얼마나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좀 진행을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회의라고 하는 거는 횟수를 줄여도 예.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이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일각에서는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방침이 사실상 마지막 지침이 아닐까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방역 당국도 좀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는데 첫째로 유행의 감소세 전환이 이제 좀 명백하게 이제 보여야 된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위중증 환자하고 그다음에 지금 의료 대응 체계가 안정돼야 된다. 두 가지를 좀 근거를 단서를 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향후 2주 동안에 좀 성과가 나야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마지막 거리두기에 이제 조정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좀 이제 좀 더 거리두기 기간을 유지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이제 좀 조건부로 완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불가피할 수 있을 듯한데 예. 어쨌든 이 조건이 유지되는지를 지켜봐야 되겠고 이 조건이 이제 유지되는가를 보기 위한 변수로 얘기하는 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BA2 변이라고 하는 스텔스 오미크론 예. 이게 이제 앞으로의 이제 유행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거를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봄철이기 때문에 외출이라든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잦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게 또 앞으로의 이제 유행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를 같이 봐야 되겠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금 상당히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길게 이어진 상황에서 예. 더 이상 거리두기를 통한 어떤 희생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얘기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목소리가 같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같이 이제 병행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더 이상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또 정부가 적극적으로 또 추진을 나름대로 하겠지만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해서는 예. 여러모로 의견이 갈리고 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풀었던 돈을 또 걷어들이는 시점이고 예.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뭐 추경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치권에서는 잘 논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새로운 정부에서는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하는데 예. 어쨌든 그게 어느 시점에 될 거냐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은 거리두기 완화라는 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예. 특히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세가 너무 빠르게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통해서 또 유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이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반감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해석도 있는 거거든요. 예.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큰 방향은 이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는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같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앞서 좀 긴장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발표된 거리두기 방침 사실상 마지막 지침까지로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오늘 중대본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과연 어느 상황이 돼야지 안정됐다고 판단을 하고 거기서 거리두기를 또 추가적으로 해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설정하지 못한 것 같고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돼야지 우리가 좀 말씀하신 대로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가 가능할 것인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적인 또 의료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소화하면서 또 우리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은 유지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될 텐데 예. 코로나19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국민들이 경험하시면서 이제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고위험 취약군을 보호하면서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충분한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중증으로 이완될 사람 가능성이 적은 분들 중심으로는 이렇게 거리두기를 해제하면서 어느 정도 완화는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것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렇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생기는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의료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굉장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도가 된 내용 중에 하나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 그러니까 감염병이 풍토병으로 전환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놔서 애초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의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법을 이제 배우고 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한국이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요. 지금 이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확진자 수의 폭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구수 대비 이 기존의 이제 감염자 수를 평가를 해봤을 때 미국이나 영국 등의 서구의 국가들이 팬데믹의 정점에서 경험했던 이 확진자 숫자보다도 많다.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우리가 K-방역이라고 해서 확진자 수를 굉장히 이제 최소화하면서 좀 통제를 하면서 이제 좀 추적하고 확산을 막고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이런 모델을 썼지만 지금 이제 모델이 달라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한 것에 비하면은 또 치명률을 확인해 보면은 이전에 다른 이제 해외 다른 이제 서구권의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치명률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이제 달라진 어떤 여러 가지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적응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취지로 방역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예. 이것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조건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접종률이 상당히 높았고 그다음에 이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것들이 특히 또 동아시아 국가들 그리고 한국이 특히 이게 높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이제 이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조건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보인다라는 내용이고요. 그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사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런 좀 효율적으로 방역 정책을 전환하고 이것이 성공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이 엔데믹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게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께도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보도 내용 이제 보고 또 들으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나라가 엔데믹 이런 부분 때문인 건데 근데 또 마찬가지로 서구권에서도 그동안 방역 정책에 좀 협조적이지 않았던 이런 시민사회나 이런 것들의 문제는 있었습니다만은 오미크론 변이 이후에 확진자가 이제 폭증한 상황을 겪고 나서는 지금 확진자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고 일부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 때문에 확진자가 뭐 증가하는 추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지금 확진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상황이거든요. 그걸 종합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앞서 우리가 쭉 본 대로 이 변이가 새로 등장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확진자가 이제 조건적으로 늘어난다거나 이런 상황들은 겪을 수가 있겠지만 예. 전반적으로 우리가 독감이나 이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이 코로나19하고 함께 살아가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방역 정책의 전환, 그 규제를 좀 완화해가지고 결국은 일상을 함께 영위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큰 방향은 이렇게 간다는 거는 예. 지금 거의 이제 세계적으로 뭐 방역의 어떤 정책의 수준에서는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이제 항상 눈여겨봐야 할 텐데 일단은 이제 뭐 앞서 신중하게 가야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고위험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의료 대응 체계가 좀 촘촘히 준비가 돼 있는가 들여다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위험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이제 많이 과학적인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중에 가장 큰 게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를 못 맞으신 분이나 또 4차가 필요하신 분께 충분히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소아 같은 경우에도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예방접종을 통해서 중증화를 낮추는 노력들 그리고 이제 조기에 진단해서 또 조기에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노력들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되시면은 감기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코로나의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고위험군 같은 경우엔 적극적인 검사와 또 치료를 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전환하고 역량을 늘리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고위험군의 확진자 수를 좀 통제할 수 있는 노력들도 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특히 이제 고위험군 피해가 좀 집중되는 특히 시설, 정신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요양병원, 요양원 아니면 또 지역사회에 계신 방문 요양을 받는 분들이라든지 고위험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세심한 부분까지 들여다봐서 예. 또 이제 장애가 있어서 이제 쉽게 의료 정보나 치료를 못 받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약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대응 체계, 특히 이제 의료 시설 면에서 밀집도를 낮추고 격리 공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하는 노력들도 함께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자막으로 잠시 전해드렸었는데 급하게 들어온 속보 내용에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공군 훈련용 전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공군이 오늘 오후 1시 35분경에 공군 사천기지 KT-1 훈련기 2대가 비행 훈련 중 공동 충돌해서 추락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종사의 비상 탈출 여부와 생사 여부는 확인 중에 있다고 공군은 전했는데요. 관련된 속보 내용 추가로 들어오면 저희가 신속하게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던 주변 확진자만 봐도 그렇고 언론을 통해서 확인해봐도 그렇고 롱코비드의 어떤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증상이 있고 또 치료할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19를 감염을 앓고 나서 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어졌는데 장기간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뭐 전신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혈관, 신경계 모두 다 침범할 가능성이 높겠고요. 주로 호소하시는 증상은 뭐 피로감이라든지 우울감, 또 뭐 수면 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검사로 해서 뚜렷이 나타나기 또 어려운 증상들도 있겠고 또 실제로 혈관에 염증이 생기면서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지면서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병 발생이 증가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이 동시에 나타날 때 이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드리고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나타나지 않는 검사 결과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좀 좌절을 느끼고 마땅한 치료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준비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 30초 정도 남아있는데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오늘부터 카페 식당에서 사용을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라 걱정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일단 범위 등 좀 저희가 알아야 될 부분 간단히 짚어주실까요? 일단 이 카페 등에서 이제 음식을 섭취하거나 할 때 그동안 이제 일회용 컵이라든가 일회용 식기, 뭐 젓가락 이런 것들을 일회용으로 이제 많이 썼는데 이건 코로나19를 고려했기 때문에 이제 일회용으로 쓰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이제 이것을 규제를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규제를 이제 부활시킨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카페에서 예를 들어 음료를 마신다라고 할 때는 머그컵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 다만 이것에 대해서 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소 이제 코로나19가 좀 더 이제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도나 계도 위주로 하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고요. 특히 이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이런 것들은 11월 24일에 이제 규제 품목으로 추가될 예정이어서 아직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회용품을 규제 대상이 다시 되는 거는 맞지만 일부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려나 이런 것들을 크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것들은 계속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구 교수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